안녕하세요.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한 11시 반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한 2시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눈이 쌓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끄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덕길 같은데 이런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승용차는 무거운 뭐 화물차나 버스 같은 거는 좀 괜찮습니다만 승용차 특히 봉고차 같은 차는 언덕에 전혀 못 올라갑니다. 차가 뺑뺑 돌아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낮에 그 눈이 올 때에 한 12시 좀 넘었을까요? 그때 나오다가 보니까 눈이 오는데 이렇게 언덕길에 가는데 그 할머니 그 폐지를 줍는 할머니 그 박스를 주는 할머니가 니아까를 눈을 맞으면서 니아까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때 가서 좀 눈도 안 오고 미끄럽지 않으면 좀 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니아까 미는 일을 가끔씩 잘 합니다. 근데 요즘엔 제가 그 지난번에 병원에 갔다 나온 이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 방송하는 데만 아주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또 가슴도 아프고 또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병원에 갔다 온 이후엔 아주 그 전에 나보고 천하의 장사라고 나보고 참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니아까를 못 밀어줬어요. 누가 할머니가 이제 언덕길을 이렇게 길이 좀 이렇게 언덕이 된 데를 끌고 올라가는데 눈은 쏟아지고 미끄럽잖아요. 박스는 거기다 싣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그 젊은이가 정장을 한 사람입니다. 양복을 입고 온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아니면 요즘에 양복 있는 사람들 뭐 낮에 되는 사람들 공무원 아니면 은행 금융기관의 직원 아니면 뭐 보험사원들 이렇게 저 정장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일반인들도 입습니다만 저도 옛날에는 정장만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365일 정장만 입었었어요. 전에는요. 그게 별로 잠바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이러는 데가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요즘은 따뜻한 잠바를 많이 입습니다. 또 모자도 뭐 안 썼었는데 모자도 머리가 빠지니까 모자도 쓰고요. 근데 그 젊은이가 양복을 입은 정장 있는 그 젊은이가 그 가서 뛰어가서 그 니아까를 뒤에서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줘 언덕 위에까지 밀어주더라고. 내가 주심히 이렇게 봤어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라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쪽에 버스를 지나가는 걸 이렇게 타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참 감동적으로 봤어요. 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눈도 오는데 저렇게 아주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니아까를 미는구나. 참 의리가 있다. 참 좋은 사람이다. 가정교육을 잘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쫓아가서 뭐 하시는 분이냐, 또 어디 다니시는 분이냐, 성씨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참 감회 있게 봤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좀 의리 있는 사람, 그런 거에 대한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전에 방송도 했습니다만 인천 송도 해수욕장에 물에 빠진 여대생이 물에 빠져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물에 빠져서 헤맸는데 제가 친구들 같이 들어가서 그분을 건져서 물을 빼고 인공호흡 시켜서 산 사람이 있다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살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가서 일본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소문해 보니까 그 이후에 연락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요. 그런 적이 있고 또 새벽에 어떤 때 저희가 젊었을 적에 교회 가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새벽에 한 4시 반 5시 그때 새벽 교회 이제 새벽 예배 가잖아요. 가다가 눈에 파묻혀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눈에 파묻혀서 그 엎드려 길 옆에 엎드려서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 사람 그런 나이 드신 아줌마 언니가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렸다. 물론 그 사람들은 살 운명이긴 살았겠죠. 뭐 그런 쪽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경에도 그렇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의리 아닙니까 의리. 근데 요즘에는 의리라는 거 있습니까? 의지 요즘엔 다 이기주의 자기들 살고 그저 돈에 다 요즘엔 금전만능이라서 돈에 묻혀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참 인색하다 이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있잖아요. 보험금을 탈라고 살해했다. 이 지경이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가? 또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친구가 하나 있는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친구가 그 많은 친구들이 있다 해도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숨 바쳐 목숨 바칠 친구가 있다는 것보담도 요즘에는 목숨보담도 뭐 금전적이고 어렵고 무슨 도와줄 일이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하는 뭐 그런 친구를 말하겠지요 요즘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칠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친구가 하나 있습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럴 사람들이 그건 그렇게 요구해도 안 되고 또 그건 요즘 세대에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겠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영국에 있었던 그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시골에 영도 시골 많잖아요. 시골에 그 호수에 시골에 놀러 갔다가 그 런던에 아주 귀족 집안의 그 아들이 놀러 갔다가 더우니까 이제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년이 물에 빠져서
이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그때 그 시골에는 어디나 뭐 우리나라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소년이 시골 사는 신혼이 소년이 거기에 이제 그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소년을 건져줍니다. 이제 꺼내줍니다. 되게 시골에 사는 그 소년들은 그 물에 그저 웬만큼 여름이면 물에서 이제 뭐 해수 아니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물에 많이 놀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 그 개천에 가서 겨울에 가서 많이 헤엄도 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수영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더우니까 물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수영에 자신이 없으니까 물에 빠지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더군다나 그 소녀는 발에 쥐가 났답니다. 쥐가 나서 그냥 발을 못 움직이게 되고 그랬답니다. 여하튼지 그 시골 사는 소년이 그 소년을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목숨을 살려줬다, 건져줬다 해서 그 귀족 집안, 런던에 사는 귀족 집안의 그 아들 소년이 그거 다 또래가 되니까 그렇게 또래가 되니까 둘이 이제 친구가 돼서 자주 보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시골로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골에 사는 소년은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 사는 아이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한 친구인데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둘이 다 졸업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쪽에 그 귀족 집안 그 친구가 시골 그 친구를 만나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병이 걸려 있는데 그 약이 없고 또 의사가 또 많이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죽는 걸 많이 본다. 나는 커서 할 수만 있다면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그건 내가 괜히 바람이지 우리 집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숨을 구해받은 그 런던에 사는 귀족의 그 아들이 그러냐 그래놓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날 목숨 살려준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졸업해서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진학도 못하고 그러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그 나를 살려준 그 친구를 학교를 좀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보내주죠. 그래가지고 그냥 졸르고 사정을 해서 그 구원받은 그러니까 목숨을 건진 그 친구 아버님이 네가 진심으로 그렇고 너를 그 살려준 걸 그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시골에서 영국 런던으로 데려와서 런던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부탁을 받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 둘이는 참 친했습니다.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의과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과대 가서 의학을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플레밍, 알렉산더 플레밍. 여러분들 옛날에 그 40년도, 1940년도, 50년도에는 그 폐렴으로 세계에 죽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친구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피를 토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습니다. 아주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피를 토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그 부모들이 개하고 같이 놀지 말아라. 폐병은 전염된다 그래서 전염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고 가까이 만나질 않고 그렇게 한 적이 옛날엔 그랬습니다. 폐병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폐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프레밍이 의과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심한 그 폐병의 그 병균이 세균이 포도상균입니다. 포도상균. 포도상균을 그 잡을 수 있는 걸 연구를 한 것이 만들어낸 게 페니실린입니다. 그 당시 페니실린이면 폐병 죽을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페니실린 참 그 폐병에는 잘 듣는 그런 약이 됐습니다. 그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작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그 폐병에 걸린 사람이 그 도시에 그 자기를 의과대학에 보내준 그 자기가 그 물에 빠져서 건져준 그 친구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 폐병에 걸린 그 친구가 급히 이제 그의 소식을 듣고 프레밍이 그 만든 발명한 페니실린을 보내가지고 페니실린 주사를 놔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를 서로 살려주고 건져주고 또 그 친구에게 또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프레밍이 만든 그 제작한 발견한 그 페니실린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26세에 정치로 가가지고요. 그냥 부모가 잘 살고 그러니까 정치를 원했겠죠. 귀족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26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이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고 뭐 그랬는데 전쟁터에서 페니실린을 폐병으로 죽을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을 사람들이 많은데도 페니실린을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계에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1945년 알렉산더 프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그 전쟁터에서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세우면서 영국에 세우면서 그러면서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처칠 영국 수상 역사에서 많이 배웠죠. 그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물에 빠진 처칠을 구해준 그 프레밍이 그 때문에 서로 둘이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의학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유명한 포도상균 그 세균을 잡을 수 있는 페니실린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의학상을 받아서 세계 많은 공헌을 한 프레밍, 알렉산더 프레밍, 그리고 영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영국을 가장 발전시킨 나라, 그러는 나라를 만든 윈스턴 처칠 수상,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쪽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았으면 처칠이 없었을 거고요. 또 처칠을 구해줘서 처칠을 만났기 때문에 또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집에서 공부를 시켜서 학교 못 갈 가난한 집 아이인데 공부를 시켜서 세계에 큰 공헌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역사적 사실은 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잘 부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일화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결국은 우리는 나이 먹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의사, 그런 의욕이, 그런 자신이 있는가?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서로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꼭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아주 꼭 붙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참 친구입니다. 방학 때도 왔다 갔다 같이 지내고 학교도 만나서 학교 같이 가고 또 학교에서 끝나면 같이 또 돌아오고 뭐 같은 이웃집에 살지는 않지만요. 인천에서 학교 다녔죠. 그런데 그 친구가 참 그 친구는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었는데요. 참 잘생기고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뭐 농사는 많이 짓고 뭐 과수원도 하고 뭐 농사는 많이 짓지만 그렇게 무슨 그 갑부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먹고 살는 데는 뭐 남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 저희 아버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있는 사람들은 없었지 않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그 친한 친구, 그 친구는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있었으면 정말 친했을 텐데요. 그 친구는 참 잘 살고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잘생기고 잘나고 참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참 착했습니다. 마음이 착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남달리 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더 친해졌는지 모르는데요. 그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나서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 친구를 돌아봐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칠 만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한번 주변을 찾아봐서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는 친구를 만들면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이가 그 박스 페이지를 줍는 눈 오는 날 네 아까를 끌고 가는데 네 아까를 밀어주는 그 젊은이가 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을 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이 있지만 요즘에는 금전만능이라고 해서 돈이 우선입니다. 돈이. 그러나 실상은 제가 아는 분들, 제가 아는 선배들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돈이 몇백억씩 쌓아놓고도 결국 돈같이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홀딱 사업한다고 까먹은 그런 아들도 많이 보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자가 뭐 3대는 먹을 게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말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정치권 보면 돈을 그냥 편법을 하고 부정한 방법을 해서 그냥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아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겠지만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집이 가택 수색 저기 가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뭐 3억 원치 현금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또 의원은 또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있던데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돈으로 밥을 해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보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 지금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도 누굴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제가 정치한다고 다 까올렸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그냥 고고한 그냥 어떤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서로 도와줘서 그래서 세계 훌륭한 사람이 된 영국의 알렉산더 프레밍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이야기와 그 사람을 그렇게 의사를 만들어준 그 윈스턴 처칠,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고 영국의 민주주의의 아주 발판을 굳건히 만든 세계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길이 얼면은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승용차 타고 가시는 분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건 어떠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